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가 지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찢기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 다른 한쪽은 세계 행복지수 1위 덴마크죠. 그런데 이 행복의 나라 덴마크가 식민지에선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2살 소녀에게 강제 피임을 시키고 아이들을 납치해 모국어를 빼앗았거든요. 어째 우리나라 옆에도 비슷한 나라가 있던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트럼프가 서 있습니다. 복지의 나라 덴마크와 미국, 양쪽 모두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며칠 전 2026년 1월 3일에 터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야간 기습작전을 감행한 거죠. 목표는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까지 함께 체포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대통령을 끌어간 겁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48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국가 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2019년 첫 임기 때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엔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부동산 거래하듯 나라를 사겠다니.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두로 체포를 목격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니까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이건 외교적 제안이 아니었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군사적 개입까지 암시하는 나토 동맹국이 같은 동맹국 영토를 이런 식으로 겨냥하다니 초유의 사태였죠.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월 16일 백악관 농촌의료 원탁회의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죠.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바로 덴마크입니다. 70년 나토 동맹국이에요.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나라죠. 그 나라를 경제 제재로 협박한 겁니다. 이걸 트랜잭션 외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교를 부동산 거래처럼 하는 거예요. 내 조건 안 들어주면 너희 물건 안 사줄게. 동맹국한테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덴마크의 주력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제약과 농산물입니다. 여기에 고율 관세가 붙으면 덴마크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따로 있었죠.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 제이미슨 그리어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수단이라는 겁니다. 동맹을 협박하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맹국한테 할 짓입니까? 그런데 유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유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산악 보병을 보냈죠. 독일이 정찰팀을 파견했습니다. 영국도 정찰그룹을 움직였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그린란드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소련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동맹의 리더는 미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은 그 미국으로부터 다른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파병한 겁니다. 75년 나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초당적 의원단을 이끌고 코펜하겐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입니다. 행정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죠. 공화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 국민의 75%가 그린란드 인수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군사 위협, 경제 협박, 그리고 동맹의 분열. 이게 2026년 1월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그린란드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덴마크는 보호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덴마크도 가해자입니다. 왜냐고요?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복지의 천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식민지에서 한 일을 보면 경악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4,500명 이상이에요.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린란드 여성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에요. 상상해보세요. 19기살 소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평범한 검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요. 피해자 중에는 초경을 갓 시작한 19뒤살, 13살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 동의도 없었고 부모도 몰랐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을 빈자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죠. 만성 통증, 불임, 감염, 자궁천공,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1950년대 이후 그린란드의 의료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죠. 덴마크 정부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고 본 겁니다. 주택 비용, 학교 비용, 병원 비용. 이걸 줄이기 위해
사람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원주민의 재생산 권리를 예산 항목으로 취급한 겁니다. 2025년 9월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스템적 차별이었다고 인정한 거죠. 70년 가까이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한 겁니다. 2026년 4월부터는 피해자 1인당 약 46천 달러의 배상금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린란드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돈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1951년의 일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서 22명의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6살에서 10살,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지능이 높다는 이유로 뽑힌 아이들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정보 관리들이 와서 여러분의 6살짜리 아이를 데려갑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게 마지막이에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덴마크로 끌려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덴마크어만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린란드어로 말하면 벌을 받았거든요. 엄마를 찾아 울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결국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언어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멈춥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사회공학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사회를 설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도구로 써서 그린란드 사회를 덴마크 입맛대로 바꾸려 한 거예요. 친덴마크 엘리트를 만들면 통치 비용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더 잔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란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격리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모국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와 말이 안 통합니다. 당신은 그린란드어를 잊어버렸고 부모님은 덴마크어를 몰라요. 가족인데 이방인이 된 겁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영혼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모국어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22명의 아이들에게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기 사망. 22명 중 절반 이상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트를 만들겠다던 실험의 결과가 이겁니다. 인적 자본의 대량 학살이었어요. 2022년에야 덴마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1951년 사건이니까 71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한 세기입니다. 피해자들은 70대 노인이 되어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존한 7명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은 영화 더 익스페리먼트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가 덴마크의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덴마크 남성들이 그린란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요? 아닙니다. 법적으로요. 덴마크는 아예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 남성이 그린란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친부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이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도 없었죠. 덴마크인들에게 그린란드 여성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G50, G60 정책이에요. 명목은 경제 효율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일은 뭘까요? 작은 정착촌들을 통째로 폐쇄한 겁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주민들은 누크 같은 도시의 콘크리트 아파트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만에 조상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 빈민이 된 겁니다. 스스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덴마크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됐어요.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파괴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체를 통제했습니다.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계 최고 복지국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한 일이에요. 그린란드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비용이었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간을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린란드인들이 덴마크를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70년 넘게 당해온 거니까요. 그런데 그린란드를 짓밟은 건 덴마크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뭐였을까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을 겨냥한 거대한 불치망모였죠. 1959년 미군이 캠프 센츄리라는 기지를 건설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기지였어요. 그런데 과학기지는 위장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프로젝트 아이스웜. 빙하 아래 4,000km 터널을 뚫고 핵미사일 600기를 배치하려는 극비작전이었거든요. 1967년
빙하가 움직이면서 터널이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군은 기지를 패수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200,000리터의 디젤 연료, 25m 수영장 8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거기에 240,000리터의 하수, 발암물질 PCBs, 그리고 원자로 냉각수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까지 이 모든 게 빙하 아래 묻혀 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요. 영원히 눈이 내려서 기지를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어요. 2025년 나사 탐사 결과 기지 구조물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노출될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2090년 혹은 그 이전에 독극물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북극해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킬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불과 60년 만입니다. 영원히 묻힐 것이라던 쓰레기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책임은 누가 질까요? 미국은 덴마크와의 협정을 방패 삼아 발을 빼려 합니다. 덴마크도 책임 안 지려 하죠. 결국 피해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몫입니다. 늘 그랬듯이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핵폭탄 4발을 실은 미군 B-52 폭격기가 툴레기지 인근에서 추락합니다.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핵탄두가 파열됐어요. 플루토늄이 사방으로 흩어져졌습니다. 미군은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핵무기 1기의 1차 단계 부품, 핵융합물질이 포함된 부품이 끝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북극해 바닥으로 사라진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해 어딘가에 핵폭탄 부품이 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는 공식적으로 핵무기 반입 금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몰래 묵인해왔던 거예요. 이 사고로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죠. 툴레게이트라고 불리는 정치적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핵폭탄도 모자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덴마크가 한 짓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1953년 미군이 툴레 기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이에요. 수천 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미군의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쫓아낸 거예요.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수천 년을 잃었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카나크라는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죠. 조상의 땅은 활주로가 됐습니다. 사냥터는 군사기지가 됐어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송두리째 파괴된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덴마크는 경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이유만 달랐지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거예요. 덴마크와 미국 둘 다 공범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땅에 독극물을 묻었습니다.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주민을 쫓아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인의 몸을 통제했고 미국은 그린란드의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두 강대국 모두에게 그린란드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어요. 덴마크에게는 비용, 미국에게는 기지였을 뿐입니다. 이게 그린란드인들이 양쪽 다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두 글자입니다. 히토류. 히토류가 뭘까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이 모든 걸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17가지 희귀 금속입니다. 이게 없으면 F-35 전투기도 테슬라 전기차도 못 만들어요. 첨단 산업의 심장이죠. 문제는 이걸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이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목에 칼이 들어온 셈이죠. 그런데 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중히토류가 풍부해요.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테르본.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같이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필수적인 금속들이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남부 그린란드의 크버네펠트 광산. 이 광산 하나의 가치가 힐 1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어요. 탐브리주 광산은 수년제 가치가 30억 달러. 2025년 6월 미국 수출입은행이 이 광산에 1억 2천만 달러 대출 의향서를 발급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베팅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미국에게 그린란드 매입 비용은 단순한 토지 대금이 아닙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인 거죠. 중국의 목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요.
핀란드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위치입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북극 빙하가 녹으면 뭐가 열릴까요? 길이 열립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항로요. 북서항로, 북동항로. 이게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21세기에 수에즈 운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이 항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GIUK 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해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러시아의 목을 조르는 지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습니다. 이 계획에 그린란드의 위치는 필수예요. 섬 전체를 거대한 불침 항모이자 감시기지로 쓰겠다는 구상이죠. 이미 진행 중인 투자도 있습니다. P2픽 우주기지 현대와 계약. 규모가 3억 2천만 달러예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단순한 기지 유지가 아닙니다. 전략적 확장이에요. 미국은 이미 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열쇠입니다. 북극 항로는 미래 물류와 군사 패권의 핵심이에요. 그린란드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땅이죠. 미국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토지 매입이 아니라 보험료. 수천조 원을 지키기 위한 수백조 원의 투자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완벽하게 합리적인 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독립하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돈을 줍니다. 블록 보조금이라고 하죠. 규모가 얼마냐면요.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에요. 이게 그린란드 GDP의 20%입니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쓰는 돈의 절반 넘게 덴마크에서 오는 겁니다. 이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돌리고 도로를 유지합니다. 이 돈은 생명줄입니다. 동시에 족쇄예요. 산소 호흡기를 떼면 죽고 달고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독립하려면 이 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구조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미국이 손을 내밉니다. 덴마크 대신 우리가 돈을 주겠다. 솔깃하죠? 그런데 본질을 보세요. 경제적 종속 대상을 바꾸라는 제안이에요. 독립이 아닙니다.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벌면 되지 않냐고요? 계산해 볼까요? 덴마크 보조금을 대체하려면 GDP의 60%를 추가로 벌어야 합니다. 지금 버는 돈의 1.6배를 더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광산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4, 5개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인프라가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항만도 부족하고 전력시설도 미비해요. 기후는 혹독합니다. 1년 중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인력도 없습니다. 전체 인구가 5만 7천 명이에요. 개발 비용은 다른 지역의 몇 배이고 수익이 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부에서 말씀드린 탐브리즈 광산, 희망적이긴 하죠. 그런데 광산 하나로 나라 살림을 꾸릴 수 없습니다. 재정 절벽이에요.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비가 없는 환자 신생인 겁니다. 인프라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강제 피임, 아이 납치, 강제 이주. 이게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린란드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만연합니다. 가정폭력 비율도 높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를 걸쳐 전해진 트라우마예요.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료와 복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젊은 인력은 떠납니다. 과거의 만행이 현재의 경제적 부채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불신이에요. 덴마크와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게 자원 개발에서 거래 비용을 높입니다. 원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해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또 착취당할까 봐 두렵죠. 결국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개발 자체를 반대합니다. 크바네펄트 광산 기억하시죠? 1빅 5억 달러짜리 광산입니다. 지금 묶여 있어요. 왜요? 환경 파괴를 우려한 원주민들이 우라늄 채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덴마크와 미국이 남긴 상처 때문에. 그린란드는 스스로 부자가 될 기회마저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이 보이시죠? 과거 만행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낳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인적 자본을 파괴했어요. 불신은 개발을 막습니다. 개발이 안 되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죠. 경제가 안 되니 독립은 불가능해요. 결국 보조금 의존은 계속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족쇄가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독립하자니 돈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남자니 존엄성이 없습니다. 미국 손을 잡자니 주인만 바뀝니다. 진퇴양난. 이게 그린란드의 현실이에요. 덴마크는 그린란드인의 몸을 통제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땅을 오염시켰죠. 두 강대국의 과거 폭력이 현재의 경제적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남긴 상처가 피해자를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그린란드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린란드는 양쪽 강대국의 욕심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미국 자부는 받되 주권 침해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미국의 위협을 빌미로 덴마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덴마크는 국방과 외교에서 그린란드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린란드의 존엄성을 존중하느냐,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히토류 가격, 군사 전략적 가치, 토지 대금. 미국은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가치가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